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양예정금지와 관련된 최신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5분 판례에서 이렇게 날짜까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작년 4월에 선고된 최신 판례이고 위양예정금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양예정금지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위양예정금지를 물어보는 건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전형적인데요. 우리 요거 먼저 한번 보실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엇을 청구한다? 무언가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하는 게 위양예정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대표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위양예정금지는 뭐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합니까? 너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회사를 그만뒀지. 그러니까 이걸 반환해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요. 원자력 통제 업무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더라도 원자력 관련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실관계만 잘 숙지해 주시면 돼요. 회사가 애초에 왜 설립이 됐다고요? 그냥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 원자력 업무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기구의 우리나라가 회원국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를 너네한테 파견할 테니 거기서 일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보수나 체류비 그리고 원자력 뭔가 연구 관련한 기금에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조로 34만 유로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로는 약 5억 상당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원래 어디 소속 근로자예요, 여러분? 이 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어디로 파견이 된다고요? 원자력기구로 파견이 된다고요. 원자력기구에 파견돼서 뭔가를 배우겠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뭐 일해줘라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원자력기구에서 보수랑 해외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체류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파견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에게 뭐 이번 달에는 또는 이번 분기에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회사가 이런 것들 지금 자료가 있냐? 좀 달라라고 하면 수시로 자료 제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세부적으로 회사 규정이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낯설죠. CFE가 뭐냐? 뭐라고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요. 관리요령 2조 2호에 우리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해 원자력기구에 잠깐 고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은 잠깐 휴직을 하고 원자력기구에 파견되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파견을 왜 해요?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필요해서? 회사에 필요해서. 근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필요해서. 애초에 회사가 원자력 통제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근로자를 잠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관리요령 12조 4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CFE로 가게 된 근로자는 파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반드시 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다? 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CFE를 근로자한테 네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모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기구에 누군가를 파견할 건데 혹시 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근로자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기대효과에 뭐가 있냐면 국제기구 기여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가 된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을 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근로자가 정한 것처럼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겠죠. 근로자가 실제로 2016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약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파견돼서 일을 했는데요. 언제 그만둡니까? 돌아와서 거의 바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어때요? 우리 관리 요령에 정한 대로
우리가 원자력 기구에 널 파견 보내면서 지급했던 34만 유로, 5억 원 반환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쟁점으로 잡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관리요령 12조 사항에 따라서 체결한 그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되죠. 뭐가 유효한지?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가 쟁점입니다. 뭐를 고려할 때? 20조를 고려할 때. 반환 약정이 유효라면 어때요? 돌려줘야 돼요. 근로자가 5억 원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반환 약정이 무효라면요?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 반환 청구가 타당한지는 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약정의 유효성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20조의 취지가 뭐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반환 약정이 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어때요? 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효일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 근로자 여러분 지금 그냥 출장 갔다 왔어요? 뭔가 그래도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해외에 갔다 오면 물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갔지만 여러분 근로자 바로 그만뒀죠. 어때요? 국제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한 3년 정도 가까이 하고 오면 본인 경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수비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연수비 반환 약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가 먼저 지출을 하고요. 돈을 근로자가 냈는데 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생돈 달라 그러는 거죠. 회사가 먼저 돈을 내고 근로자가 그걸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갔다고 무조건 연수비가 아니에요. 그쵸? 해외 출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출장 가서 회사 돈 쓴 거를 근로자가 갚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로자가 갚아야 될 상환 의무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그걸 면제해주는 취지일 때 뭘로 볼 수 있다? 연수비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수비 반환 약정의 취지로 볼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 지출 비용의 성질이 회사 업무 필요에 따라서 지출한 게 아니라 근로자의 뭐요? 자발적 희망이나 이익을 고려해서 사실 근로자가 다 내거나 양보하더라도 한 반반, 6대4 이 정도 낼 거를 회사가 다 내준 걸로 평가가 되어야 뭡니까? 여기까지 인정이 되어야 연수비 반환 약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연수비 반환 약정이 아닙니다. 연수비 반환 약정이라고 인정된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라 어때요? 만약에 회사가 대학원 보내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는 필요 없는데 보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도 5억을 갑자기 무조건 갚아라라고 하면 어때요? 근로자 강제 근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비 반환 약정이라도 뭐다? 비용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유효다. 그럴 때 유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무효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약정 근무 기간. 너 그래도 우리가 돈 내줬으니까 이 정도는 근무해야 돼. 근데 그 전에 퇴직하면 아까 몇 년 근무해야 되죠? 약 3년 파견됐으니까 6년 근무해야 되거든요. 6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그 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얼마를 반환해라 라고 하는 약정이라면 또는 6년 전에 퇴직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준 임금이지 그거 반환해 라는 취지라면 뭐다? 이건 무효다. 그리고 연수를 간 경우라도 사실은 봤더니 연수가 그냥 근로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뭐다? 그건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지출한 여비는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회사가 필요불가결하게 본인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회사가 지출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뭐가 없다?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면 뭐일 수 있다? 유효일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뭐예요? 무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아까 이 회사랑 근로자가 원자력 기구에 가면서 준 돈 그거 반환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연수비 반환 약정으로 유효한 거로 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됐는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반소 피고, 여기서 피고가 누굽니까 여러분? 근로자죠. 보통 우리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에서는요.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어때요? 오히려 뭔가를 청구하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뭡니까? 회사가 근로자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는 핵안전관리관으로서 뭔가 이제 해외 원자력 기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원자력 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는 있었어요. 본인한테도 도움은 되지만 연수나 훈련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고 한번 보면 애초에 해외 파견 전문가는 왜 보냈어요? 회사 필요에 의해서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도 이걸 갔다 오면 근로자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국제기구에 기여도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려고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회사는 누군가는 CFE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견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월별 분기별로 수시로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가, 근로자가 파견 기간 동안 받은 보수나 체재비 이것들은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회사가 부담했어야 될 비용이고 회사가 부담했어야 될 비용을 근로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관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판례에서는 좀 간단하게 포섭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죠. 판례랑 똑같이 포섭한다고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론에 넣어서 포섭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뭘 보셔야 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인가를 볼 거예요. 연수비 반환 약정인가? 뭐를 먼저 지출합니까? 회사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린 이제 뭐를 따져봐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돈을 낸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그걸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뭐로 따져봐야 돼요? 이 34만 유로 비용의 성질. 이 비용의 성질을 여기서 찾아보면 어때요? 왜 보낸다? 회사 필요에 의해서 보낸다. 그리고 갔다 왔을 때에도 기여도 재고,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 위상 강화 이런 거를 보면 이 근로자의 오로지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가지고 보내준 게 아니라 회사 필요에 따라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어떻다? 상환 의무가 없다. 왜요? 비용의 성질이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6년인데 5억은 타당해. 이걸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파견 기간의 2배인 6년을 채우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무조건 바로 5억을 배상해라. 34천 유로를 배상해라. 30만 4천 유로를 배상해라는 위약금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30만 4천 유로 국제기구에 왜 줬습니까? 우리 근로자 월급이랑 체류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환하는 건 사실은 뭐다? 소정금원 반환 약정이자 더 들어가서 본다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20조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CFE 이런 용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 꼭 잘 숙지하셔서 어떤 플로우로 푸실지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